윤석열 당선인의 소식이 세계에 전해지면서 저마다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새 정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번에도 이견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가 냉랭 상태가 계속되면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일본은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의 승리를 점쳐왔던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 후보 시절 줄곧 한일 관계 개선을 주장해왔던 만큼 윤 후보의 당선에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자 한일 관계 개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당선인의 경력 소개와 함께 당선인이 반문재인 정권을 외치던 세력의 상징적 존재가 된 것은 물론 정치 경험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이 후보에 승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요미우리 신문은 정책의 비리에 메스 문 대통령에게 반발의 좌천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윤 씨는 의리와 인정이 많은 오야분 기질이라는 제목과 함께 윤 당선자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줄곧 강조해왔기에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식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가 처음으로 전화회담을 가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담을 갖기 바란다는 점을 양측 모두 밝혔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과거 당선 직후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전화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방송사들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관련 소식과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한일 관계 변화에 대한 특집 방송을 여러 차례 내보내기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각종 정책 실패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높은 만큼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지난 9일 후지TV의 정보 방송인 바이킹 모어에 출연한 일본에서 지명도가 높은 한국 전문가인 김경주 토카이 대학 교수는 이번에는 분명히 윤석열 씨에게 승리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여러 여론조사 결과와 지금의 추세, 후보들의 연설을 보면 이번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미지수이지만 대략 3%에서 5% 정도 윤 씨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방송에 출연한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선 당일인 지난 9일 BS오즈의 반메인 뉴스인 프라임뉴스에 출연한 마스카와 루이 자민당 의원은 현재 상황이 박빙이지만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NHK의 밤 메인 뉴스인 유수워치9의 아나운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들 한다. 일본의 솔직한 마음은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한국에게 배신당했다는 기분이다라며 운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 안정은 서로에게 중요하다. 윤 당선인은 일본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을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향후 한일 관계 개선에 희망이 보인다는 전망을 하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계하는 반응도 나타냈습니다.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가 0.73%에 불과한 유례없는 초접전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여소야대 상황이므로 윤석열 당선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벽이 높으므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입니다. 이 결과에 특히 자위대 교관 출신의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사토 마사이사 자민당 의원은 지난 10일 복잡하고 뒤틀어진 한일 관계에서 보수 정권이 탄생해 쉽게 개선될 수 있다는 몽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그는 또 위안부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국제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 측이라며 일본 측이 출구를 찾기 위해 양보하는 것은 장래의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난 11일 TV도쿄의 밤 메인 뉴스인 WBS에 출연한 야마카와 타츠오 해설위원은 윤 당선인은 현재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이럴 때는 오히려 일본이 넓은 도량으로 상대해주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주위에는 북한, 러시아, 중국이 있으므로 일본은 극동의 우크라이나와 다를 바 없다. 이럴 때 한국이 안전 보장의 축을 한 번 더 미국과 일본 쪽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지 말고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윤 씨가 득점하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외교가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미래를 향해 공동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는 한편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공 소송 등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이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으나 마찰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네티즌들 또한 윤 당선인의 소식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이 먼저 방침 변환을 도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은 그들이 일미에 철저하게 뿌리쳐지고 자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어설프게 이상한 타협을 했다가는 영원히 일본을 ATM으로 인식하게 된다.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의 경제 위기를 매번 구해온 것이 미일이며 지금까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시키고 한국으로 하여금 미일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시킨 뒤가 아니라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양측의 뒤틀린 국민 감정으로 한국과의 진정한 화해는 쉽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중공, 북한이라는 핵보유 2개국에 더해 이번 만행으로 러시아와도 완전 결별, 인근 핵보유 3개국과 정면으로 적대하게 된 게 지금의 일본이다. 적어도 안보면에서는 한국과의 공조는 더욱 필수가 되었다. 그 점을 고려해 볼 때 윤 씨의 당선이 좋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는 윤 씨에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도 개별적인 주장을 굽힐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어떻게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양국이 합리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이 아닌 해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쪽은 한국 측이겠지. 국제사고 위반을 시정하지 않으면 서로 왈가왈부하는 단계까지는 갈 수 없다. 문 정권 당시보다는 이야기는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자민당의 필요 이상의 기대와 적극적인 대응 바라기는 그만두고 기시다 씨가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일본은 미국 입회하에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비행해왔다. 징용공, 위안부, 다케시마도. 그렇기에 이제는 일본이 타협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제시할 차례라고 본다. 아득한 옛날부터 하는 말이지만 이번에도 막연히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시다 씨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일본 언론은 정확히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군요. 혹시 크게 동조했다거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월드리뷰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